특별히 투자할 때 있어서 체크해야 될 유의사항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일러주실까요? 네, 제가 유의사항은 일단 좀 단계가 낮은 단계 위주로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의 좋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도 일단 사업 시행인가 때는 현실 가격하고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지금 서울에 그 잘 나가는 그런 흑석이나 신길 같은 데는 뭐 입주권이 행사되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약 한 5억에서 뭐 7, 8억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목적에서는 실사용 아니면 실거주하실 분들은 자금 있는 분들은 그 단계에서도 괜찮지만 일단 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아래 단계 쉽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 아니면 구역 지정이 임박한 단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의사항을 정리했는데 일단 사업성을 당연히 검토하셔야겠죠. 사업성 검토할 때는 현재 그 조합원보다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에 과연 이 지역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를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반 분양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일반 분양가나 현 시세 같은 경우를 꼭 체크하셔갖고 이렇게 사업성 검토하셔갖고 들어가실 필요 있고요. 또한 공동주택 가격이나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감정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사실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현 시세, 현재 어떤 가치를 체크할 필요도 있겠지만 미래 가치를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는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또 단계별로 뭐 2, 3년씩 이렇게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경향이나 또한 그 지역의 개발 가능성 또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지 그런 모든 미래 가치를 보고 체크한 이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당연히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가 좀 경미하거나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성이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치유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투자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반대 세력이 크거나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 많거나 상업지역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이 와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하셔고 꼭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반대 그 여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강성이냐 이런 부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올 3월 2일부터 일몰제 적용돼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안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그 직권 해제가 될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 곳 투자하실 때는 일단 직권 해제된 이후에는 다시 사업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적용 여부가 그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비례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상 뭐 100% 이상 받으면 좋다. 뭐 당연히 종전이나 종무가사 자산 가치를 따져갖고 높으면 그만큼 그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내는 부분이 적겠죠. 적으나 이제 세금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이제 비례율도 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비례율이 지금은 낮아서 투자 가치가 작지만 앞으로 이제 비례율이 그 높게 형성되면 그만큼 현재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 비례율 변화가 가능성 있는 지역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무허 건물이나 과소필지 같은 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좀 더 그 본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전문가 상담을 받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구 지정 해제된 지역이 상당히 사업이 지금 많이 이렇게 다시 개시해주고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도 사업성을 정밀 검토한 후에 투자하시는 게 낫겠고요. 또 재작년 이제 8.1 대책 때 나온 내용이죠. 투기과열지구내는 그 5년 내 재당첨된다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분들을 매수하시면은 그 매수자한테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할관청에 확인하실 필요 있고 또 조합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일단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그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전체 한남산 3구역 예를 들겠습니다. 3구역의 전 가구에 그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그 상당히 그 지역에 여러 개의 입주권이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현금 청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할 필요 있고요. 상가나 다가구 많은 곳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요. 또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고 소유주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이 좀 더 늦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또한 보세는 거의 그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지만 이주비도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또한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 여력에 꼭 맞게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또한 가격은 당연히 주변 시세나 앞으로 이제 같이 상승되는 부분을 체크하신 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똑같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 같은 경우도 동의율이 높은 곳에 이렇게 투자하셔야지 앞으로 이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실익도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전매가 금지된다. 그래서 일단 투자하실 때 입주까지는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그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겠고요. 동일주 차원에서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곳, 그곳이 보면 미래 가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감정가 통보 시기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약간 낮게 이렇게 감정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락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요자께서 이렇게 투자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